사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여자 사주죠. 임자면 72년생이죠. 72년생. 여자 사주입니다. 공망은 오미죠. 오미 일공망. 이제 공망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귀인은 신자입니다. 신자 귀인. 일단 그 사주에 그 토가 없죠. 토가 이제 없습니다. 무재 사주죠. 무재. 토가 없는 사주입니다. 대운이 이제 그 역행이죠. 이제 여자분 사주인데 여기가 이제 양이면 역행으로 흘러갑니다. 신해, 병술, 기유, 무신, 정미, 병호,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원래 55세죠. 55세. 이제 4, 14, 24, 34, 44, 54. 이제 이 병호 대운에 금방 이제 도이 이제 들어왔죠. 이제 사주가 이게 어떤가요? 상당히 그 이제 그 이 여기를 보면 물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수다죠. 수다, 목부. 물이 많아서 나무가 이제 물 위에 뜨는 홍순한 사주죠. 울목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수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사주에게 토가 없죠. 토가. 이렇게 수가 많을 때는 토가 있어야죠. 제방, 뚝이 있어야 됩니다. 제방이. 그래야 이 홍수 났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이 상황에서 이 금의 그 상태도 원래 이제 그 이 유금이 자수를 이제 금생수를 잘 이제 못하긴 하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이렇게 금생수의 영향도 있고 상당히 그 이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홍순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 을목에게 이 물이 거대한 이제 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토라는 이제 그 제방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 토가 없잖아요. 오중에 이제 그 지장간의 기토라는 아주 이제 미약한 토가 이제 하나 있긴 있습니다. 수다 목부가 된 사주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귀문이 2개 있고 이렇습니다. 토가 있으면요, 이 상당히 이제 여기 이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불안증, 초조,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근데 사주에 만약 토가 있었다면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어쨌든 사주의 그 가장 중요한 이 토의 기운이 없습니다. 운에서 가끔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토라는 성분이 들어옵니다. 편인이죠. 여기는 편인이고 여기 뭐 정인이지만 이게 지금 다 완전 거의 편인화된 거잖아요. 편인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인이 강하다.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고 인성이 강한데 그 중에 편인격에 편인이 강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성격 자체가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망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정의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같은 게 상당히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편인의 그 대표 키워드가 이제 그 염세입니다. 염세주의. 항상 세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잘못될 것 같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편인의 대표 성분이 그 종교, 철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생각하게 되죠. 철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짧은 인생, 짧게 왔다가 가는 건데 무엇이 중요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편인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엄청나죠, 이렇게. 인성혼잡도 됩니다. 인성혼잡. 자, 인성혼잡이면 이건지 저건지 항상 헷갈려 하는 것이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한 가지의 그 일이 벌어지면 생각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해가지고 이 생각이 맞을까, 저 생각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성혼잡에서 이것을 이 생각이 맞어 라고 딱 집어주는 게 바로 토재성입니다. 혼잡된 인성을 딱 이렇게 결정 지어주는 게 바로 재성이거든요. 근데 재성이 사주에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무결정자입니다. 무결정론자. 아주 심한 결정장애. 아주 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생각이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막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맞을까, 저 생각이 맞을까. 이걸 꽉 눌러주는 것이 토인데, 토는 오화 속에 있는 기토가 이제 숨어 있는 기토가 토인데 약하죠. 만약에 이제 남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요 도식이 되죠. 도식. 인성이 많은 이 편인이 있으면 특히 편인화된 거잖아요. 사주가 편인화된 건데 이 편인이 중중하면 식신이 이렇게 꺼집니다. 수국화로 이렇게. 이거 식신이잖아요. 장생이 식신인데 꺼지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생각만 많고 움직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지는 않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움직여야 살죠. 움직여야. 왜냐하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자기 바로 이제 그 일지에 편관을 깔고 있잖아요. 금금목. 이 갑신과 유금, 을류는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밑에 편관, 이제 그 날카로운 이제 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안하죠. 이렇게 불안합니다. 이렇게 을일주. 그러면 이 편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식신이지 않습니까? 식신. 근데 이 식신이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이 물 기운 때문에 쓸 수가 없죠. 만약 이걸 계절로 봐도 12월에 을목이잖아요. 완전히 그 상상을 해보면 12월 달에는 북풍 한설의 계절이잖아요. 땅이 다 얼어붙고 동토가 되고 그리고 찬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실이 불고 거기에 눈까지 어마어마하게 실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 난초 같은 거잖아요. 이 을목이. 근데 그 난초가 이 토의 기운, 무토의 기운에 무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토도 이제 술토나 예를 들어서 술토나 미토는 괜찮은 거죠. 이게
약간 습토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진토나 축토는 안 좋죠. 물의 기운을 더 진토는 자수를 만나면 자진합수, 신자진 수로 이렇게 변하는 토이고, 축토도 자가 있으면 자축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습토로 되는 물의 기운으로 변할 수 있는 축토이죠. 근데 이제 술토나 미토는 이제 건토, 조토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풍한설의 난초인데 밑에 지지가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는 없고 바위 위에 달랑달랑 이렇게 붙어 있는 난초 같은 건데, 거기다가 겨울이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눈보라가 폭풍우가 아니죠. 눈폭풍이 부는 그런 계절의 을목이잖아요. 밑에는 바위에 붙어 있는 이제 을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을목이 이지할 곳은 이 오화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장생입니다. 장생. 12운성으로 장생 식신이죠. 문창도 되고 문창성도 되고 괜찮은 겁니다. 이 오화의 그 쓰임새가 상당히 이제 괜찮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언제 좋냐 하게 되면 이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옷을 합되면서 화의 기운이 그나마 커지죠.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토의 기운은 이 커다란 이 수의 기운을 막는 제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토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커다란 이제 수의 기운을 그래도 12운성상 이제 없애버리는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천간에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 정임합으로, 물론 이제 정화 하나가 이 임수 세 개를 이렇게 합으로, 정임합으로 이렇게 기반시키기는 상당히 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할 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금문 이렇게 신유 이렇게 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죠. 이렇게 유금이 들어오면 편관이고 신금이 들어와도 신유술 이제 그 금국을 짜서 약간 이 편관국 같은 그런 편관화가 되는 거죠. 편관은 이제 그 이 식신이 화극금으로 눌러주는 게 직방인데 이 수의 기운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식신은 본인이 일간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일간이 쓰는 거예요, 식신. 본인이 일간이 직접 뛰면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엄마 같은 성분들이잖아요. 이 인성들은요. 인성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수국화로. 너가 직접 어려운 것을 화극금으로 편관을 해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해주겠다. 엄마, 이모들,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 화에 대해서 수국화로 개입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 을목이 상당히 이 생조하는 그런 성분 때문에, 생조하는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든 거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결혼을 안 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 성격이 예민한 거죠. 자, 편인이 있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편인이 있고, 편인 중중. 이 편인이 중중. 염세주의, 종교 철학, 뭐 이런 게, 받고 싶다. 인성이 이렇게 많으면요,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자, 남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남자가 들어오게 되면 편관 같은 남자가 들어올 겁니다. 편관. 을목을 절제, 12연성으로 절제 빠뜨리는 편관 같은 남자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 남자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심해요, 안 심해요? 그 남자에 대한, 이 을목이 이 남자에 대해서 기대치가, 들어오면 정관 같은 남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편관 같은 남자가 들어와요. 까칠하고 도도하고
뭐 이런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런 남자가 들어오면 이 을목일간에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금생수로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으로 어마어마하게 실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이거 을목이 목이잖아요. 을목이 목입니다. 이렇게 목일간에게 수가 어마어마하게 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금은 하나 있잖아요. 한 개. 수가 많다는 것은요. 수가 많잖아요. 5개라고 다 이제 치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금이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방법으로 수생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많이 사랑해줘라. 많이 돈을 벌어다 줘라. 많이 뭔가 먹을 걸 갖다 줘라. 그 대신에 나는 안 하겠다. 수국화.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정 문제에서 애정 관계에서 남자들이 힘들지 않을까요? 평관 같은 남자입니다. 또 그리고 정관이 아니고 평관 같은 남자.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귀문, 이제 성정이 이제 약간 좀 독특한 성격이죠. 독특하다. 자유귀문이 있으면 물, 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물 삼수변에 이게 유금, 이제 삼수변에 유금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술주자잖아요. 술주. 술 먹으면 생각이 상당히 4차원, 16차원이 된다. 비위 맞추기 힘들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또 이제 오화가 공망이죠. 공망입니다. 식신이 역할이 이 평관을, 유금 평관을 깨는 식신의 역할이 100% 돼도 모자랄 판인데 공망이 맞았잖아요. 이 오화의 공망, 오화 공망,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식궁의 공망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남자는 평관 같은 남자인데 들어오면은 귀문이 걸리는 겁니다. 자유귀문. 남자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지금 신유운 금생수 되잖아요. 이렇게 커다랗게 해가지고 금생수 수의 기운을 더 키우죠. 이렇게 특히 이 신금이 들어와가지고 신자 합이 되면서 수의 기운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 오화의 식신은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생명줄. 내가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줄 같은 것인데 꺼버린 거죠. 도식을 해버리는데 일조를 하는 운이죠. 이때. 신자 합해서 오화를 끄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 합해서 오화를 끄면요. 이게 살아나잖아요. 유금 평관이. 사주에 상당히 토의 부재가 상당히 이 사주 구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